사령관님, 미제 패트리어트가 방어망을 놓쳤습니다. 이란 미사일 수백 발이 곧장 도심으로 떨어집니다. 아부다비 지하 벙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전파 방해로 새카맣게 먹통이 된 것이죠. 모든 장교가 머리를 감싸 쥐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 찰나,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한국의 이정도 단장이 나직하게 외쳤습니다. 천궁, 전 포대 요격 개시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의 캄캄한 밤하늘을 찢으며 솟구친 대한민국의 천궁이 성난 불기둥을 뿜으며 적의 미사일을 싹 다 씹어먹기 시작한 겁니다. 콧대 높던 아랍의 장군이 한국인 기술자의 거친 손을 붙잡고 짐승처럼 오열하게 만든 그날의 벅찬 기적. 숨막히는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작은 안부를 남겨주세요. 저는 사이드 알막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합동참모본부 작전국장. 그것이 제 직함입니다. 제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은 견장의 무게만큼이나 저는 제 자신과 제 조국의 튼튼한 방공망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제 집무실 창밖으로는 우리 군의 자랑인 최고급 미제 전투기들과 패트리어트 포대들이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받으며 매끈하고도 치명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강철의 곡선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웅장해짐을 느낍니다. 전쟁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결정체이며 무기의 생명은 오직 오랜 역사와 실전으로 증명된 뼈대 있는 브랜드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귀부인이 이름 모를 동네 시장 가방을 은연중에 무시하듯 무기 시장에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철저한 계급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1등급은 당연히 최첨단을 걷는 미국, 2등급은 정교한 유럽,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구색 맞추기용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미제 패트리어트 포대는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동의 수많은 실전을 겪으며 피와 화약으로 그 성능을 입증해 온 전장의 지배자입니다. 그 위대한 무기를 밀어내고 감히 정체불명의 장비가 우리 영공을 맞는다는 것은 제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무참히 짓밟는 치욕적인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뼛속 깊은 엘리트주의를 가진 제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논외의 대상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기를 논할 가치조차 없는 변방의 하청 조립 공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이란 그저 화면이 쨍쨍한 텔레비전을 잘 만들고 얇고 예쁜 스마트폰이나 시원한 에어컨을 척척 뽑아내는 생활 가전제품의 나라일 뿐입니다. 사람의 피가 튀고 목숨이 오가는 이 짐승 같은 전쟁터에 냉장고나 만들던 나라의 기계가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모욕적이고 끔찍한 코미디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 집무실의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서류 한 장이 불쑥 날아듭니다.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최종 결제 서류입니다. 저는 당연히 미국의 최신형 시스템이 적혀 있을 거라 기대하며 서류를 넘깁니다. 하지만 그 표지에 떡하니 박혀있는 이름은 발음조차 생소하고 기괴한 한국의 천국-II입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부관인 아메드 소령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메드, 이게 도대체 무슨 질 나쁜 장난인가? 당장 이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파쇄기에 갈아버리지 못해. 하지만 부관은 사색이 된 얼굴로 윗선의 단호한 결정이라고 벌벌 떨며 대답합니다. 높은 분들은 가격이 미국산의 절반 수준인데다 핵심 기술 이전을 100% 보장해주겠다는 한국의 파격적인 미끼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성능보다 예산을 먼저 챙기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셈법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단 한 번의 오작동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방공망을 고작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이름도 없는 동양의 나라에 맡기려 하다니 이것은 국가 안보를 건 미친 도박이 분명합니다.
결국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한국방산추진단 대표들과 마주 앉게 됩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을 회의실에 40분이나 멍하니 대기시켜 놓으며 기선 제압을 시도합니다. 마침내 제가 거드름을 피우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5명의 한국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이 거친 방위산업의 엘리트들이라기엔 너무나 투박하고 마치 갓 공사 현장에서 빠져나온 듯한 촌스러운 인상의 사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의 맨 앞에 선 남자가 자신을 이 정도 단장이라고 소개하며 깍듯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게 굳은 살이 박여 있으며 얼굴은 사막의 태양을 미리 겪기라도 한 듯 짙게 그을려 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세일즈맨이 아니라 렌치를 든 정비공 같은 그 묘한 모습이 제 눈에는 영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저는 예의를 차릴 생각조차 없이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그를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이보시오, 이 단장.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만 묻겠소. 당신네 그 훌륭하다는 미사일, 진짜 실전에서 한 번이라도 사람을 쏴본 적은 있는 거요? 제 날카롭고도 무례한 질문에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곁에 선 제 부관들조차 흠칫 놀라 입술을 바짝 마르며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단장의 짙은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실전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수년간 혹독한 기후에서 완벽한 테스트를 거쳤고, 저는 그의 구차한 변명을 거칠게 잘라버립니다. 됐소. 실전 경험도 없는 장난감을 들고 와서 우리 국민을 실험지로 쓰겠다는 거요? 날씨 좋은 날 답안지 다 알고 쏘는 시험 발사야 누가 못한답니까?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하늘에서 표정 맞추는 건 동네 꼬마들도 하는 짓이오. 당신들이 숨을 쉴 수 없는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적의 전파 방해가 빗발치는 진짜 피비린내 나는 지옥을 겪어보기나 했소. 제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에 이 단장 뒤에 서 있던 젊은 한국 직원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오릅니다. 당장이라도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설 듯한 뜨거운 분노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책임자인 이 단장만큼은 여전히 잔잔한 호수 같은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바위 같은 힘이 실려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땀 흘려 만든 무기는 결코 가벼운 장난감이 아닙니다. 저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말이 아닌 압도적인 성능으로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가 내뱉는 증명과 도망치지 않는다는 단어가 제 예민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댑니다. 실력도 없는 약자들이 오기만 부리는 꼴이 너무나 가소롭고 괘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오만한 동양인들의 콧대를 꺾어놓고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형편없는 고철 덩어리인지 만천하에 까발려야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저는 입가에 비릿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소. 그렇게 당신들 기술에 자신이 넘친다면 어디 한번 내 눈앞에서 증명해 보시오. 아부다비 외곽의 알다프라 사막 12구역. 그곳이 당신들의 천궁포대가 들어설 첫 번째 전진 배치 장소요. 알다프라 사막 12구역. 그곳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부관조차 경악하며 입을 쩍 벌립니다. 그곳은 한낮에 지면 온도가 섭씨 60도를 가볍게 넘나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분화 밑창이 녹아내리며 숨이 턱턱 막히는 인간이 감히 버틸 수 없는 끔찍한 생지옥입니다. 미세한 모래먼지가 기계의 아주 작은 틈새까지 파고들어 모든 부품을 갉아먹는 악마의 땅이죠. 세계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미제 패트리어트 장비들조차 툭하면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 멈춰버리고 건장한 미군 고문단조차 더위를 먹고 짐을 싸서 도망치는 저주받은 모래 구덩이인 겁니다. 저는 그들이 이 혹독한 배치를 듣고
당장이라도 못하겠다고 꼬리를 내리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단장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다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오만하고 겁없는 태도가 제 심장에 다시 한번 불을 지릅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이 감히 중동 최고 사령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꼴을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짜릿한 쾌재를 부릅니다. 에어컨이나 빵빵하게 틀어놓고 쾌적한 연구실에서 타자나 두드리던 저 샌님들이 과연 저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서 며칠이나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정밀하다던 한국의 기계들은 열기를 이기지 못해 픽픽 쓰러져 먹통이 될 것이고, 저 자존심 센 한국인들은 열사병에 걸려 살려달라며 제 발로 짐을 싸서 도망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저는 윗선에 당당히 이 실패를 보고하고 리제 무기를 다시 들여올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생각에 벌써부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통쾌한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의 일입니다. 저는 에어컨 바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쏟아지는 최고급 검은색 SUV 뒷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알다프라 12구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얼음물을 한 모금 들이켜며 차창 밖을 내다보는데 지열로 인해 아른거리는 아지랑이가 마치 불타오르는 환영처럼 사막 전체를 일렁이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 입가에는 여전히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도착하자마자 더위에 지쳐 쓰러진 한국인들이 짐을 싸게 해달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할 거라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두꺼운 방탄차 문을 여는 순간 달궈진 오븐 속에 머리를 처박는 듯한 끔찍한 열풍이 폐부를 날카롭게 찔러옵니다. 숨을 들이마시기조차 고통스러운 섭씨 50도의 지옥, 지표면 온도는 60도를 상회하여 가만히 서 있어도 최고급 군화 밑창이 끈적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얄팍한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 끔찍한 뙤약볕 아래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진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거대한 레이더 차량에 찰싹 달라붙어 용접과 조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그늘에 주저앉아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꺼운 방진 마스크 위로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작업복이 진흙처럼 몸에 들러붙었는데도 그들은 마치 고장나지 않는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셨습니까? 이 정도 단장이 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그의 얼굴은 숯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버렸고 쩍쩍 갈라진 입술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차 문을 반쯤 연 채로 인상을 찌푸리며 쏘아붙입니다. 이 단장, 제정신이오? 이 날씨에 작업을 계속하다니 그러다 사람 죽겠소. 어차피 이 열기면 그 잘난 기계들도 다 과부하로 타버릴 텐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철수하시오. 제 비아냥거림에 이 단장은 터진 입술을 실룩이며 씩 웃어 보입니다. 그러더니 옆에 놓인 낡은 아이스박스에서 미지근해진 생수 한 병을 꺼내 자신의 머리 위로 거침없이 들이붓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지면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장비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한국에서 영하 40도와 영상 50도를 넘나드는 특수 챔버 테스트를 수만 번이나 거쳤습니다. 이 정도 사막 열기는 이미 저희 설계 데이터에 완벽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한국 기술진들이 펄펄 끓는 모래 바닥에 얇은 신문지를 대충 깔고 앉아 무언가를 삼키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컵라면과 열기에 푹 쉬어버린 주먹밥을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미세한 모래 먼지가 섞여 서걱거리는 그 형편없는 음식을 그들은 마치 최고급 만찬이라도 되는 양 허겁지겁 삼키며 도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단 하루를 쉬면
이 천궁이 국장님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는 날이 하루 더 늦어집니다. 한국 사람은 한 번 뱉은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킵니다. 그것이 저희가 무기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단장의 짙은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도끼와 신념이 서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이나 유럽의 잘난 엔지니어들은 기온이 45도만 넘어가도 노조 규정을 들먹이며 공구를 내던지고 5성급 호텔 수영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누군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찬물로 응급처치를 하고 정신이 들기가 무섭게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여 렌치를 쥐어 잡습니다. 밤이 되면 거대한 서치라이트를 켜놓고 살을 에이는 모래바람과 싸우며 새벽까지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무식한 집념에 묘한 불쾌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낀 저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새벽 3시에 현장을 다시 찾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지만 작업장의 열기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세팅하던 앳된 얼굴의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차가운 모래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일인가?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거요? 제 물음에 화들짝 놀라 일어난 청년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아, 국장님. 아닙니다. 방위각 데이터 값에 0.001초 정도의 미세한 오차가 자꾸 생겨서 그걸 잡으려고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더니 눈이 좀 따가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겨우 0.001초? 그깟 0.001초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한단 말이오. 100% 완벽한 기계는 없소. 콧대 높은 미제 패트리어트도 그 정도 오차는 기계적 허용 범위로 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오. 적당히 타협하고 들어가 쉬시오. 하지만 청년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에 맺힌 것은 피로가 아니라 맹렬한 사명감입니다. 저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귀찮다고 허용해버린 그 0.001초의 오차가 나중에 진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 나라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단 한 명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이 단장님과 약속했습니다. 청년의 거칠어진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 순간 철옹성 같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찌직하고 무언가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아 돈을 벌러온 장사꾼들이 아니구나. 자신들이 피땀으로 빚어낸 이 기계에 영혼과 목숨을 갈아넣고 있구나. 하지만 제 오만함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기엔 아직 이릅니다. 저는 여전히 겉으로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저 지독한 성실함이 부족한 성능을 감추려는 눈물겨운 쇼일 뿐이라며 애써 제 자신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맙니다. 사막에서 가장 두렵다는 거대한 모래폭풍 샤말이 알-다프라 부지를 덮친 겁니다. 가시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고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고운 모래가 눈과 코, 기계의 미세한 틈새마다 무자비하게 파고드는 재앙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다급히 무전기를 들고 현장의 모든 인원에게 안전한 벙커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한국인들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잦아들 무렵 방독면을 쓰고 현장으로 달려간 저는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믿기 힘든 숭고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맙니다. 이 정도 단장과 한국 기술진들이 천막과 방수포를 가져와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를 칭칭 감싼 채 자신들의 등짝과 온몸으로 그 기계들을 끌어안고 모래 폭풍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기계에 모래 한 알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려고 본인들은 입안 가득 흙모래를 씹어가며 짐승처럼 웅크린 채 그 지옥 같은 밤을 맨몸으로 버텨낸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잦아든 모래바람 사이로 부스스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수천 년 전 무덤에서 방금 걸어 나온 흙투성이 미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서로의 뺨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어주며 껄껄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멀리서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며 형용할 수 없는 전율과 함께 깊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대체 무엇이 저 동방의 이방인들을 저토록 미련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제 평생을 지배해온 미국산이 최고라는 차가운 자본주의적 신념이 한국인들이 쏟아내는 저 뜨거운 땀방울과 0.001초의 집념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계를 조립하는 것은 차가운 기술일지 모르나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뜨거운 진심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사막에서 버텨낸 그 끔찍한 시간들이 곧 다가올 절망적인 핏빛 밤하늘을 가르는 기적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기도 전에 운명의 시계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급작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부다비의 평온하던 밤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소름 끼치는 1급 공습 사이렌이 온 도시에 미친 듯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저는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국방부 지하 벙커의 메인 상황실로 뛰어듭니다. 상황실의 두꺼운 방폭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전체가 마치 피눈물을 흘리듯 시뻘건 점들로 징그럽게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 당장 보고해.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형편없이 갈라져 나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본토와 예멘 반군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발사되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자폭 드론까지 섞인 총 수량 247기. 목표는 아부다비 도심 한복판과 국방부 청사, 그리고 주요 정유 시설입니다. 247기. 그것은 인류가 발명한 그 어떤 방어망으로도 완벽히 막아낼 수 없는 멸망을 선고하는 악마의 숫자입니다. 상황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 50도로 얼어붙고 평소 콧대 높게 거들먹거리던 아랍 장군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찰나 상황실 우측을 통제하던 미군 고문단의 자리에서 짐승의 비명 같은 거칠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옵니다. 삐빅, 삐비빅. 패트리어트 메인 레이더 과부하 발생. 데이터 링크 단절. 믿기 힘든 절규가 미군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200개가 넘는 다중 표적을 컴퓨터가 연산하지 못해 레이더 회로가 타버렸습니다. 요격 통제 불가능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 박동이 멈추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 척추를 강타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종교처럼 맹신해온 무기, 1등급 명품이라 칭송하며 우리 조국의 목숨과 전 재산을 맡겼던 그 위대한 미제 방어 시스템이 진짜 피비린내 나는 실전 앞에서 한순간에 깡통 같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스크린 속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은 마하 5의 엄청난 속도로 도심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도달 예상 시간은 단 5분. 5분 뒤면 제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아부다비 시내가, 그리고 100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뼈도 추리지 못하고 시뻘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한국사는 이류 국가가 만든 고철 덩어리다. 실전 경험 하나 없는 장난감이다라며 오만방자하게 내뱉었던 제 과거의 모욕적인 독설들이 이제는 시퍼런 비수가 되어 제 목통을 잔인하게 찔러대는 것만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돈과 브랜드만 믿고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긴 제 어리석음이 결국 내 조국을 멸망의 불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국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도망칠 벙커도 없습니다. 부관인 아메드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절규합니다. 온 벙커가 죽음의 공포로 통곡바다가 된 바로 그때입니다. 상황실 가장 구석, 허름한간이 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하지만 거대한 태산처럼 묵직하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한국의 이정도 단장입니다. 그의 눈은 사막에서의 밤샘 작업으로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막의 한낮 태양보다 더 뜨겁고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천궁포대, 전 지점 정상 가동 중입니다. 이미 247개의 표적 전량, 단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라골라크 마이너스한 완료했습니다. 이 단장의 우렁차고 단단한 외침과 동시에 구석에 꺼져 있던 천궁 전용 모니터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며 화려하게 켜집니다. 그 화면을 본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은 턱을 빼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춥니다.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은 최첨단 미국 시스템조차 연산 과부하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버린 그 수백 개의 시뻘건 악마의 궤적들을 한국의 천궁 레이더는 마치 살아 숨쉬는 정밀한 사냥꾼처럼 하나하나 끈질기게 추적하며 파란색 교전 대상으로 완벽하게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섭씨 50도에 펄펄 끓는 사막에서 흙모래를 씹어먹으며 맨몸으로 장비를 지켜내고 눈에 불을 켜고 잡아낸 0.001초의 피나는 집념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기적의 화면인 것입니다. 이 단장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국장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의 한치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저는 사막에서 쉰 주먹밥을 삼키며 이 나라 아이들의 생명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우리 기계가 지킨다고 맹세하던 그들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땀방울을 떠올립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아니 다른 선택지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간절하고 뜨거운 진심을 담아 피를 토하듯 최후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천궁 포대전 지점, 즉시 요격 개시. 아부다비의 하늘을 지켜라. 제 쉰 목소리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문을 부수는 듯한 웅장하고 거친 굉음이 벙커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황, 황, 화과광. 모두가 버리고 떠난 사막 한가운데 외롭게 버티고 서있던 천궁 발사대들이 마침내 그 억눌렸던 압도적인 포효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누런 화염을 무자비하게 내뿜으며 수직으로 솟구쳐 오른 수백 발의 천궁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매끄럽게 몸체를 비틀더니 음속을 가볍게 돌파하며 적의 심장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오릅니다. 그 경이로운 모습은 마치 수천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하늘로 승천하며 포효하는 분노한 거대한 청룡의 형상과도 같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은 이제 피 말리는 살육의 전장이 아닌 웅장하고 성스러운 예술 작품의 현장으로 변모합니다. 천궁이 만들어낸 짙은 파란색 궤적들이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시뻘건 점들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이나 오차도 없이 자로 잰 듯 똑바른 직선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파란 선과 붉은 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마다 적의 탄도 미사일들이 사방으로 박살나며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밤하늘에서 통쾌하게 소멸해버립니다. 1번 포대, 적탄도 미사일 12기 격추 확인. 3번 포대, 자폭 드론 집단 요격 성공. 현재 요격률 100% 방어망 이상 무. 한국 기술진들의 침착하고도 폭발적인 타격 보고가 터져 나올 때마다 바닥에 엎드려 죽음만을 기다리던 벙커 곳곳에서는 신음과도 같은 경악의 탄성과 오열이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란의 비열한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위태롭고 소름 끼치는 피 말리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적이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최후의 보루로 아껴두었던 최신형 극초 음속 탄도 미사일 12발을 정확히 우리가 숨어있는 아부다비 국방부 청사 머리 위로 동시에 쏘아 올린 겁니다.
마하 7이 넘는 미친 속도로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하며 벼락처럼 낙하하는 12개의 시뻘건 악마들. 이 무자비한 궤적에 방금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미군 고문단마저 오마이가드 을 외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고 덜덜 떱니다. 이제 정말 뼈도 못 추리고 끝이구나. 제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며 숨이 턱 막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단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신들린 듯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천궁,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모드 최대 출력 전개, 12발 전략 라곤, 발사. 지상에서 최후를 장식할 12발의 천궁이 꼬리에 시퍼런 불꽃을 달고 연달아 솟구칩니다. 그것들은 마치 각자의 자아를 가진 무적의 우주 포식자처럼 기괴하고 날카롭게 궤적을 꺾으며 도망치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단 3초 뒤 화과과광. 지하 수십 미터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진도 8의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요동치고 모니터 밖의 실제 하늘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번쩍입니다. 12발의 죽음의 사자들이 아부다비 상공 15km 한가운데에서 단 한 점의 파편조차 땅에 떨어뜨리지 못한 채 완벽하게 씹어먹히며 공중분해되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메인 스크린에 징그럽게 가득했던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마치 누군가 마법의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단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무거운, 너무나도 무거운 정적이 벙커 안을 짓누릅니다. 누구도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텅 빈 파란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레이더 분석관의 미세하게 떨리는 그러나 벅찬 환희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공습 완전 종료. 총 발사체 247기 중 요격 성공 247기. 요격 성공률 100%. 대한민국 천궁 시스템 정미사일 전량 완벽 요격 확인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며 영원할 것 같던 오만한 미국산 무기가 처참하게 뚫리고 멈춰버린 절망의 밤. 그 지옥 같은 어둠의 장막을 찢고 오직 대한민국의 기술력만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신의 강철 방패가 되어 수백만 아랍 국민의 목숨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이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K-방산의 완벽한 기적 앞에 제 온몸의 털이 쭈뼛서고 심장이 흉곽을 뚫고 터져버릴 듯한 미친 전율이 거세게 휘몰아칩니다. 100% 완벽 요격. 이 한마디가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지는 순간 짓눌려 있던 묵직한 정적은 곧바로 짐승 같은 환호성과 통곡 바다로 뒤바뀝니다. 서로의 얼굴만 보며 죽음을 기다리던 아랍의 콧대 높은 장군들이 체면도 내팽개친 채 바닥에 뒹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 내어 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커피를 홀짝이던 미군 고문단 책임자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자기 모니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수백억 달러짜리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하얗게 질려 멈춰버린 그 끔찍한 절망의 순간을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의 천궁이 보란듯이 100% 방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메꿔버린 처참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상황실 구석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키보드 위에서 신들린 듯 손가락을 춤추게 하던 이정도 단장이 마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낸 사람처럼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마른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작업복 등짝은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고 며칠 밤을 새워 붉게 충혈된 두 눈에는 승리의 오만함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뱉은 약속을 지켜냈다는, 이 나라의 무고한 생명들을 살려냈다는 깊고 고요한 안도감만이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단장. 제 갈라진 목소리에 이단장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차가운 벙커 바닥으로 쿵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최고의 엘리트 군인이자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오만한 사령관인 제가 이름 모를 동양의 기술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기름때가 시커멓게 낀 이단장의 거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습니다. 섭씨 50도에 펄펄 끓는 사막에서 흙모래를 뒤집었으며 0.001초의 오차를 잡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기계를 매만지던 그 투박한 손. 이 손이 방금 전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100만 명의 아랍 국민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온전히 건져낸 신의 손인 겁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소.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며 이단장의 손등을 적십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 없던 제가 주변 장교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도 체면을 잊은 채 짐승처럼 꺽꺽대며 오열을 터뜨리고 맙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 이류 국가의 고철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검이었소. 내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0.001초의 땀방울이 오늘 밤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소.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내 조국을 지켜줘서 뼛속 깊이 고맙소.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며 이단장은 그제야 피가 맺힌 입술을 실룩이며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부드럽게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거칠고 두툼한 손으로 제 떨리는 어깨를 꽉 감싸 쥐어줍니다. 국장님, 이제 고개 드십시오. 저희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번 우리를 믿고 등을 맡겨준 형제에게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보답하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제 하늘은 안전하니 어서 퇴근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꽉 안아주십시오. 그 덤덤하고도 따뜻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후벼 팝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브랜드는 포장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끈끈한 의리와 진심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뼈저린 진리를 저는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기적이 일어난 지 불과 사흘 뒤 전 세계 방산 시장과 언론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미 펜타곤의 고위 수뇌부들은 믿었던 패트리어트의 과부하 사태와 한국산 천궁의 100% 요격이라는 충격적인 데이터표를 받아들고 입을 다물지 못하며 경악에 빠집니다. 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업체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하느라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제 집무실의 전화통은 그야말로 불이 날 것처럼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국방부 장관들이 체면도 잊은 채 앞다투어 전화를 걸어와 소리치는 겁니다. 사이드 국장, 뉴스에서 본 그 기적이 진짜요? 미국산 뚫리고 한국산만 방어 성공했다는 게 사실이냔 말이오. 천궁으로 미사일 싹 다 방어 가능하다는 걸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소. 당장 우리도 그 천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한국 측 고위 관계자 좀 빨리 연결해 주시오. 지금 당장 그 한국산을 구매해라. 아니, 무조건 사와야 한단 말이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다급하고도 부러움 섞인 목소리들에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터질 듯한 짜릿한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 믿기 힘든 썸네일 속 문구들이 전 세계 국방 장관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해줍니다. 미국산이 그럴싸한 브랜드라면 한국산은 목숨을 걸어도 좋을 신뢰 그 자체요. 그들은 차가운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0.001초의 완벽함을 위해 기꺼이 밤을 새우는 피 끓는 영혼을 파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부다비의 하늘은 평화롭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눈부신 사막의 태양 아래 우뚝 서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천궁의 레이더를 볼 때마다 저는 벅찬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맨손으로 시작했던 대한민국. 그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가 앞다투어 사정하며 줄을 서는 세계 1위의 기술 강국 K- 방산의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도 기계를 제 몸처럼 아끼며 묵묵히 땀 흘리던 이정도 단장과 한국 기술자들의 그 무식할 정도의 뚝심,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눈물겨운 헌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미사일을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절망에 빠진 한 나라의 운명을 구원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신뢰의 탑을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세워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낯선 사막에 흩뿌린 그 뜨거운 땀방울은 이제 아랍 전역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벅찬 감사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이드 알막툼. 과거에 오만했던 미제 맹신론자는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술의 위대함과 한국인의 뜨거운 심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든든하고 열렬한 동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캄캄한 밤하늘을 지켜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환하게 웃으며 잠들 수 있게 해줘서 뼛속 깊이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그 0.001초의 위대한 기적을 저는 죽는 그날까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영원한 우리의 영웅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 가슴 깊이 뜨거운 울림이 전해지셨는지요? 돈과 이름값만 맹신하며 우리를 한낱 변방의 고철 장수 취급하던 오만한 중동의 사령관이 절망적인 공습 속에서 100% 완벽한 요격을 해낸 한국인의 진심 앞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하던 그 순간, 저 역시 대본을 읽어내려가며 벅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미제 무기가 멈춰버린 지옥같은 밤하늘을 찍고 성난 용처럼 솟구쳐 올라 아부다비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천궁. 그것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극한의 사막에서도 0.001초의 오차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흙모래를 씹어 삼켰던 우리 기술진들의 숭고한 영혼이자 거룩한 집념이었습니다. 이 벅찬 기적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투어 한국산을 당장 사오라며 러브콜을 보내는 이 위대한 K-방산의 영광이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장비를 지키던 저 젊은 기술자들의 구분 등에서 저는 수십 년 전 열사의 땅 중동으로 날아가 뜨거운 태양 아래 피땀 흘려 달러를 벌어오시던 우리 아버지들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봅니다. 가난과 절망뿐이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배골케 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사랑 하나로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일구어내신 분들. 세상이 우리를 삼류라 무시할 때도 묵묵히 기계를 돌리고 광산에서 공사판에서 청춘을 바치셨던 그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손으로 시작해 오늘날 전 세계가 경악하고 존경하는 최첨단 기술 강국을 빚어내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과 헌신이 비옥한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지구 반대편 사막의 평화마저 지켜내는 눈부신 결실로 피어났습니다. 이 나라를 이토록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신 어르신들의 거룩한 노고에 오늘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짜릿한 승리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고 화면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다정한 응원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탱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사막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 1위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술진들에게,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의 뿌리가 되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세상을 살아오며 얻으신 그 깊고 귀한 연륜의 지혜들을 댓글로 듬뿍 나눠주십시오. 또한 이 가슴 벅찬 국뽕과 감동의 소식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살포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느라 묵묵히 애쓰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해도 이 땅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낸 진짜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향해 오늘은 참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라고 꼭 한번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자부심이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가장 빛나는 자랑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 어깨가 으쓱해지는 자랑스러운 소식을 한아름 안고 변함없이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난히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시고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하고 포근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